안녕하세요. 도망자입니다. 제가 시골로 도망친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당시에 시골 이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시골 유튜버 분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동네가 좁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저번에 도시에서 귀촌하시고 흥반변성이 완치되신 지인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분이 당시에 다른 마을 시골 이장에게 피해를 당한 이야기이고, 제가 같이 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인분은 이 사건을 잊고 싶어 하시는데, 귀촌 앞두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허락받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현재 저는 가해자와 손절한 상태이고, 시골 사람들 일에 관심이 없어서 이 범죄자가 지금도 그 마을에서 이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시골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네요. 내용은 제가 이 다른 마을 이장과 일적으로 몇 번 보게 돼서 식사도 몇 번 하면서 반주도 먹고 그랬습니다. 50대 되는 사람이라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첫 해의 겨울을 보내고 당시에 그 이장에게 저희 집 보수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했었는데, 그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면서 저희 집 출입문과 바람이 들어오는 집안의 틈새들을 찾아서 막아주기로 했고, 견적을 내기 위해 저희 집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한 이유는 서울도 사기꾼이 많지만 시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어차피 돈 쓸 거 아는 사람한테 쓰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같은 마을로 귀촌하신 지인분도 같이 저녁 식사하시러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요. 이 지인분도 50대이고 여성분입니다. 집 보수를 해주기로 한 다른 마을 이장이 견적을 대략적으로 끝냈고 자연스럽게 세 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원도 와서 처음 먹어보고 반하게 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돌배주를 내놓고 반주를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좋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되자 저는 배가 불러서 잠시 방에서 제 딸내미인 강아지랑 놀아주다 나오기로 얘기를 했고, 사실 잠깐 눕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주방으로 나가보니까 그 이장이 속옷만 입고 있고 제 지인분이 그 이장한테 엄청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대강 상황 파악이 돼서 너무 화가 난 저는 주먹이 이장 얼굴까지 올라갔다가 겨우 참고 우선 이 이장을 돌려보냈습니다. 지인분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우선 상황 설명부터 제가 들은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지인분도 의자에 기대서 잠시 쉬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 하나가 옷 속으로 들어와서 몸을 더듬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의장이 알몸인 채로 손을 지인분 옷 속에 넣어서 몸을 더듬고 얼굴을 목 쪽으로 들이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명을 바로 지른 것이고요. 설명을 들은 저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원초적인 대시가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우선 지인분을 좀 진정시키고 그 돌려보낸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제 지인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딴 짓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편임에도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심지어 웃긴 거는 그 둘은 그날 처음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전에 얼굴 잠깐 보고 한두 번 인사 정도만 한 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서로 좋아한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즉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시골 망나니들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이장놈은 부인도 멀쩡히 살아있고 어린 자녀만 5명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식사 자리를 가진 사람한테 성폭행을 시도하는 게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은데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 거죠. 짐승들은 산란기 시기에만 암수가 교배를 하는데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물건을 놀릴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의 와이프까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러는 거는 이 우물 안에서는 지가 왕이니까 시골 이장의 패기로 가능한 걸까요? 혹여나 제 지인분이 술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였다면, 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집에 없었더라면 무슨 더 큰 험한 참사가 일어났을지 몰랐던 상황인 거예요. 아마 저와 지인분이 외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쓰레기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장놈은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주겠다 했고, 제 지인분은 돈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을 뿐더러 그 더러운 돈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놈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 동네에서 성범죄 저지른 것이 소문이 다 나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이장직에서도 해임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중간에서 신고를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그 이장의 부인이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놈 구속되면 어린 자녀들이 밟히기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이장과 부인이 와서 지인분에게 무릎을 꿇고 빌려고 하길래 지인분은 무릎은 꿇지 못하게 하고 단지 어린애들이 불쌍해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장은 처음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애쓴 모습과는 달리 돈은 별로 없다는 밑밥을 갑자기 깔면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이놈도 나름 알아보고 합의가 안 되면은 구속을 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인분은 애초에 금액에 큰 의미를 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고요. 웃긴 것은 이 당시 합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을 바로 주고 깔끔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 2개월간은 한 푼도 안 주다가 3개월 차에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50만 원, 그 다음 달에 150만 원, 그리고 또 1개월간 한 푼도 안 주고 대략 요딴 식으로 10개월에 걸쳐서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이장놈이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그 당시 저희 집 주인 아주머니만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다 소문을 더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후에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마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집주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자가 몸조리를 잘했어야지. 그러게 왜 남자만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셔. 여자가 여지를 줬으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은 여성 입장임에도 범죄자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황당했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 시골은 남성 우월주의라는 조선시대 쓰레기 마인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상식에서의 판단으로는 본인의 아들이나 남편이 과거에 성폭행을 해서 징역을 살다 온 적이 있어야만 저런 말이 나올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외곽에 위치한 시골, 즉 오지일수록 성범죄를 저질러도 몇 안 되는 사람끼리 다 엮여 있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못하게도 막지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사건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여자들을 해픈 여자라며 욕을 하고요. 악귀라는 존재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현존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시골 사람들이 4차 산업의 기술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실제로 습득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인격 수준 자체도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으면은 진정한 촌뜨기 인간문화재로 등재라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골 사람들의 성범죄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제가 15년 전에 군생활 시절에도 섬에서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섬마을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이주민들 상대로 성범죄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사건 접수조차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위하는 척 앞에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면서 뒤에서는 시간 끌고 위엔 놈들하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무마시킬까 상의를 하고 자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패한 공무원들은 답이 없고요. 제가 군생활하던 이 섬마을은 심지어 해마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이 돼서 당시에 큰 도로에 대문짝만하게 안내판까지 걸고 있었고요. 이 시골 이장, 면장, 공무원, 이 삼합들이 묵인하고 없는 머리 맞대서 잘 무마시키면 오지라는 특성상 성범죄 사건들이 외부로 새어나갈 일이 없고 피해자만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외 지역 오지 마을들의 현실입니다. 이 쓰레기 이장들 뿐만 아니라 50 넘는 중년의 남자들이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나 지인들의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껴안는 등의 반강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 여성분들은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되려 가볍고 싸구려 여자라는 소문이 퍼지기 쉽거든요. 귀촌을 앞두신 여성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귀촌하려는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남자분들이 성범죄를 당할 일은 없겠지만 시골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술 한잔 마시면 끝장을 보려고 하고, 시골은 다방이 많고 옹기종기 자기들 아지트나 카지노에 모여서 도박하는 놈들도 많은데요. 지가 번 돈을 다방이나 주점 가서 중년 이상의 할머니들을 옆에 앉히고 거하게 술 한잔 하거나 도박하면서 가진 돈 전부를 탕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무나 어울리고 다니면 뭐라도 하나 같이 하자고 꼬드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은 시골 사람들과는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시골 여자분들 중에는 입이 가벼운 사람도 많아서 그냥 단 한 번 커피 한 잔 같이 했는데 거하게 술 먹고 만취돼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갔다고 다음날 소문이 나 있거나, 어떤 부부가 단순히 싸웠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이성 직장 동료와 악수를 한 것을 누군가 보고 둘이 바람 피고 있다고 소문을 냅니다. 2년 이상 살면서 제가 보고 듣고 겪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묘한 실제 상황들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골 사람이 아무리 순박한 얼굴로 꿀 같은 멘트를 던지면서 고구마 감자를 선물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의 끈을 절대 놓지 마세요. 시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결핍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결핍, 외로움, 고독함, 지루함, 성적인 결핍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지루함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런 무료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한계가 있는 시골 사람들은 한번 무언가에 꽂히면은 그동안 쌓여 있었지만 풀 곳이 마땅치 않아서 쌓아두고 있었던 결핍들을 한 방에 원기옥처럼 터뜨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벼운 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터지게 되면 소주병으로 상대의 머리통을 찍어버리고, 성욕이 터지면은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폭행, 납치, 감금을 해서라도 범해버리고, 명예에 꽂히면 부인과 자녀도 다 내던질 수 있고, 도박에 꽂히면 가족 생각 전혀 않고 도박판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명심하시고 처음 시골 생활 하실 때는 동네 사람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웃으면서 하시고 적절한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셔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잖아요. 시골에 정의롭고 좋은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2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분들은 애써 찾으려 하지도 마시고,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지내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은 금세 알아보실 수 있고 동네 좁아서 금방 만나실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반가우실 거고요. 이런 분들 한두 명 하고만 깊게 교류하시면 되고요.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뒤에서는 되도 않는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고 다니던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에 대한 소문이 가끔 돈다 그래도 굳이 저는 해명도 안 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인생 살고 있습니다. 본인만 당당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적당히 내 심신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시고 본인의 행복한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에서도 각종 또라이 사이코 새끼들이 보기 싫어서 시골로 도망을 쳤는데, 시골에서도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악한 요괴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도시에 비해서 훨씬 그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연이 품어주기 때문에 도시처럼 사람 때문에 시련을 겪더라도 몸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도 한국은 20분에 한 건꼴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이코 범죄자 새끼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장애를 입거나 쇠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하늘나라로